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945 유료 문자입니다. 50원이요.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 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S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서 앞서 일부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의 입장 들어봤고요. 자, 오늘 3부에서는 당사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보고요. 이어서 피해 할머니들이 머물고 계신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님 안녕하세요. 네, 저 나눔의 집에 안 있는데요. 예, 아니 물론 나눔의 집에 안 계신데요. 예, 요 다음에 예. 이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과 인터뷰한다. 예, 이 예, 말씀을 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린 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용수 할머니께서 어제 그 뉴스 보시고 그 결과 나온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결과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베가 공식적인 사죄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예. 아베가 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끝까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이렇게 대리로 나와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법적인 사죄했습니까? 또 법적인 배상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그냥 보상. 그리고 대리인으로 사과한다. 그런 걸 내놓고 해결이 다 됐다. 자기네들이 해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했는 게 없습니다. 지금 20수년을 저희가 피해자가 요구하고 외치는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해라 외쳤습니다.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러고 놓고는 다 해결했다 하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입니까? 나는 어머나의 대한민국 그때는 우리 조선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친일파 행세를 일본어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일입니다. 두 분 또다시 할머니들로 죽이고 있습니다. 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머나의 대한민국 딸입니다. 왜 이렇게 당하게 되고 무엇입니까 그거? 거짓으로 입에 발란 소리로 예. 사과했다. 해결했다. 하나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저는 모두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눈이 오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소녀상 말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상을 옮기라. 건방진 소리. 말 땐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소녀상을 또 몽둥이하고 주라고 가져와서 그 소녀상을 묶어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다 거짓. 처음에서 보던 거짓으로 얼버무려 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책 내놨습니다. 해결책이 뭐가 하나도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말씀을 쭉 다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말이에요. 제가 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 협상 이전 과정에 할머님들의 뭘 찾아뵈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 수렴했다. 사실입니까? 해는 것도 최근에 하리라고 했는 거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는 정부가 가서 할머님들의 입장과 얘기를 들었군요. 들은 것도 없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회담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회담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결국은 내리면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아니 예를 들면 정부에서 찾아갔으면 우리 할머님들한테 어떤 거를 바라시느냐, 어느 정도의 이 배상이 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찾아갔으면. 그 정부에서 찾아보는 게 아니고 각 구청에서 어쩌다가 할머니들한테 와가지고 묻는데 할머니는 모릅니다. 그런 거. 정부에서 아까 찾아오긴 온 거죠. 그죠? 왔던 적이 있죠. 구청에서 각 구청에서 외교부 공무원이요. 예. 어쩌다가 할머니한테 오지. 할머니들한테 내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할머니들한테 찾아가도 할머니들 몰라요. 예, 모르는 아니, 할머니들 전체입니다. 제가 이제 좀 여쭤볼 것이 확인해야 될 것이 외교부 쪽 공무원이 온 게 아니라 구청 공무원이 왔다 이 말씀이세요? 외교부 공무원은 안 왔다는 말씀이세요? 뭐, 온 적은, 자다가 뭐, 몇 년 전에 한 번 오고, 뭐, 그런 적이 있죠. 최근에 아까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구청 공무원이고, 또 이제, 최근에 어쩌다가 이제 제가 옮기게 됐는데, 옮기는데, 해가지고 옮겨줬는 거, 최근에 저한테만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외교부 공무원은 찾아온 적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몇 년 전에 왔고. 최근이요, 최근. 최근에는, 뭐, 저한테는 한 번, 공무원이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기는 왔다. 다른 할머니들한테는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 할머님께는 외교부 공무원이 온 적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때 예, 공무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집을 옮기는데, 집을 옮기기로 해줬어요. 예, 최근입니다, 그게. 그때 뭐 집 옮기는 것만 하고 딴 얘기는 안 물어봤어요? 네. 그때 오신 분이 외교부 공무원은 맞고요. 외교부 아니고 여성부예요. 여성부요? 예.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자꾸 여쭤보냐면 정부에서 이 할머님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여쭤봤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식적인 사죄가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할머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베가 어떤 식의 사죄를 하시길 바라십니까? 제가 원하고 요구해가 왔는 거는 예. 우리가 대사관 앞에서 20수년간 그대로 피해자가 외치는 게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인 배상. 예. 이겁니다. 그러면 외교 협상한다는 그런 저기도 몰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건 그래가지고 일본이 외국 과정 다 자기네들이 해결했다고 예. 이렇게 보도를 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46명이 할머니 있잖아요. 예. 46명이 아닙니다. 238명 그대로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들 목까지 저는 지금까지 싸우고 왔습니다. 예. 그 할머니들한테도 한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하고 가서 할머니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 그 할머니들한테도 사죄 배상이 필요합니다.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왜 나는 저 개인으로 생각할 적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엄연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예.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은요, 절대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추적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거짓말로 나왔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들, 영영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눈만 감았을 뿐입니다. 예. 지켜보고 있고 같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분명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였고요. 이어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을 하려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좀 아까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외교부 공무원이 찾아온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공무원들이 할머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러 온 걸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앞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 말씀 들었는데, 할머니 말씀은 이제 복지 지원을 위한 그런. 여성부에서 온 예, 것 여성부나 같아요. 구청에서 복지 담당이 왔다는 거지, 이번 합의와 관련돼서 외교부 공무원이 방문한 건 아닙니다. 예. 아니, 소장님께서 들으신 거는 없어요? 예, 저희도 이제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 할머니들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또 사전에 그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 전에도 없었고요. 이제 2014년 4월부터 한일 실무국장 협의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1차 회담을 끝나고 2차에 앞서서 이상덕 국장이 한번 이제 와서 할머니들한테 이제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강제성이라는 문제를 또 제기하고, 없다는 걸 제기하고, 또 청구권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만만치 않다. 그 이외에는 이제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회담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피해 문제고 또 당사자가 생존해 있고 또 피해자들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머니가 강하게 공직사자 법적 배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절차, 할머니 개인의 어떤 동의나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어제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이게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이것이 이제 개인의 인권 문제이고 또 피해에 대한 청구권 문제인데 피해자 동의 없는 합의문이 이제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이혼의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인도적인 범죄라고 국제사회가 규정했는데 피해자 동의 없는 합의문을 국제사회도 인정할지도 이제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들은 전반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또 의견 수렴 없이 합의된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할머니들이 원하는 공직사자 법적 배상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법적 배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단 만든다 아마 이걸로 일본은 그냥 이렇게 우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법적 배상도 법적 배상이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아까 이용수 할머니께서 공식적인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식의 사과를 해야지 공식적인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을 매춘부, 자발적으로 돈 벌러간 그런 매춘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을 향해서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 없이 이번에도 총리 개인적인 편지 내지, 총리 차원의 그런 사과는 간접적인 사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물론 아까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녀상 문제는 사실 거기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녀상은 이번에 협상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할머니들 기리기 위한 기림비 또 할머니들이 지금도 수요 집회하는 평화비를 상징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것이 철거 대상이나 이전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끝나도 그 자리에서 할머니 역사를 가리키는 그런 비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협상 안으로 제시하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전하라 철거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 침해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이 일에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들도 뭐 어제 그 합의 그 내용을 사전에 연락받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TV를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합의문을 사전에 그 연락을 받아서 이제 숙지하고 인지해야 되는데 예.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쾌하고 지금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입장은 거의가 이제 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할머니들 의견이 반영된 쪽으로 재협상 내지 추가 협상을 해야 된다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협상과 추가 협상. 근데 이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게 좀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법률적인 해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개인의 그 피해자 문제이고 또 개인이 그렇게 원하는, 관계가 요구하는데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그런 합의문이 유효한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위헌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제 법률적인 저항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거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수요 집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저께 할머니들 말씀을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하면은 철저하게 피해자를 배제한 뭐 정치적인 야합이다, 조직 합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이제 수요 집회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증언도 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에 계속적으로 소녀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뭐, 그리고 사실 소녀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는 누구든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외국에서, 아니, 뭐, 그거 없어진다고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참, 그거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참,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이었고요. 자, 정부, 외교부의 입장도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인터뷰를 해서 지금 이쪽 단체에서는 의견 수렴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터뷰 요청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불가하다고 했으니까요. 내일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은 이 위안부 할머니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인터뷰 때문에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선 먼저 눈에 띄는 것, 인터넷 은행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금융당국이 카카오은행과 K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면서 특히 강조한 게 경쟁입니다. 예. 그 한 마리 메기가 이제 포획돼서 미꾸라지 사이에 있으면 정말 미꾸라지 생존력이 높아지거든요. 그것처럼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이 참여자 모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이른바 매기 효과를 노린 것인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문 열려면 내년 하반기에나 되는데 매기 효과는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 힘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신용 서민을 위한 금리 연 10% 안팎의 중금리 대출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 최고 유명 분야인데,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다고 하니까 벌써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시중은행들이 잇따라서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를 여러 다른 저축은행들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을 열면 스마트폰만으로도 모든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은행 업계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20대 금융제도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 다음 달 18일부터 예. 창구, 방문 또는 홈페이지 통해서 한 번에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주소 변경할 때마다 금융회사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일일이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ISA 만능통장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 온라인 통해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클라우드 펀딩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고요. 서민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도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햇살론, 미소금융, 세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이 4대 정책 금융상품의 공급 규모가 연간 5조 7천억 수준으로 1조 2천억 원 확대된다라고 하고요. 예.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인 경우에는 0.8%, 연매출 2에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하고요. 예. 또 내년 1분기 중에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 모형이 개발돼서 보급된다고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변화하죠. 그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출금리 비교 정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깐깐해지기 때문에 대출 차주 소득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적 큰 돈을 빌릴 경우에는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금과 함께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셔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 선수들 잘 뛰고 있습니다. 예? 이청용 선수 골 넣고 기성용 선수 얘기도 어제 했는데 손흥민 선수도 골 넣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였었거든요. 이 왓포드라는 팀하고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이 후반 44분에 오른발 힐킥, 그러니까 발 뒤꿈치로 살짝 밀어넣어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 네 번째 골인데 리그에서만 보면 두 번째 골이고요. 이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하고 난 뒤에 절묘하게 발 뒤꿈치로 밀어넣었습니다.
똑같은 골이지만 1대1로 맞선 경기 종료 직전에 골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팀이 이겼기 때문에 더 극적이었었고요. 예. 오늘 골로 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 오늘도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골 넣었으니까 그래도 좀 선발로 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후반 23분에 교체 투입이 됐거든요. 예. 이 5경기 연속 후반 교체 투입인데 이 선발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이 자신의 경쟁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때문에 오늘 골은 이 토트넘을 리그 3위로 끌어올린 골이기도 하지만 이 손흥민 선수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출전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는 골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거 말고도 기성용, 이청용 선수의 맞대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 수완지 시티하고 크리스털 팰리스가 만났거든요. 예. 이 기성용과 이청용 선수가 나란히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이 기성용, 이청용 두 선수가 맞붙기는 프리미어리그 진출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경기가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 이청용 선수는 지난 22일 등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23일에 귀국을 했다가 27일에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가고 오늘 새벽 경기에 출전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약물이 또다시 문제가 됐는데 알자지라 방송이 미국 프로스포츠 스타들의 약물 복용 의혹을 보도했다고 그러죠? 예, 아랍계 방송이죠. 이 알자지라가 어제 이 더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요. 예.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약물 복용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영국 출신인 이 육상 선수 리암 콜린스가 예. 이 금지 약물 복용에 관해서 의사나 약사들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이제 촬영을 한 다큐인데 이 과정에서 미국 프로 풋볼, 그러니까 NFL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NFL과 메이저리그 선수 또 이 복서였던 마이크 타이슨 등이 성장 호르몬을 맞았다라고 폭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난 10월에 러시아가 이 정부 주도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좀 준 사건이 있었었죠. 예.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계기가 이 러시아 선수들의 약물 복용을 폭로한 독일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난 직후에 이 세계 반도핑기구가 즉각 조사에 들어가서 1년간의 조사 끝에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었고요. 예. 자, 이번에는 거꾸로 아랍권 방송이죠. 알자지라가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도핑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예. 궁금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입니다. 올 한 해, 벌써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됐죠. 그래서 올 한 해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사건들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용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맨날 우리 회신할 때 뭐 다사다난했다 맨날 이 얘기 하는데 뭐 올해도 다사다난했죠. 예. 먼저 들여다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금년 1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임신 7개월 만삭의 아내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사가지고 길을 건너다가. 뺑소니. 그렇습니다. 길을 그게 건너다가. 올 1월이었어요? 올 1월 10일 새벽이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찰이 초동 조치는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그 파편이라든가 가해 차량 파편이라든가 CCTV 분석을 좀 늦게 하니까 잘못하니까 이 네티즌 수사들이 나섰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 그 뺑소니 수사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17일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 만삭의 아내 지금 출산해가지고 딸을 출산해가지고
지금 그 대학의 직원으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약속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참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는데 말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때부터 좀 뺑소니 사건, 경찰서에 뺑소니 전담반에만 맡기지 말고 좀 이러한 사건에는 광역 뺑소니 수사대를 좀 만들어가지고 치밀하게 수사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뺑소니 사건 다 검거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뺑소니 사건은 이제 경찰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네티즌 수사대들이 그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을 가지고 직접 수사를 하고 그 동영상 그걸 유포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개 수사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CCTV가 이 범인 검거에 상당히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CCTV 막 설치하지 말고요. CCTV 화질을 좀 높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뺑소니 검거율이 97.2% 이른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97% 아마 뺑소니 검거율 있다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통계 방식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 잡을 것만 발생. 그러니까 잡을 것만 그 발생으로 넣으면 안 되거든요. 잡을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뺑소니 사건 났는데 잡을 수 있을 또 신고 안 한 사건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안 다쳤는데 이 차만 파손되고 뺑소니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물 뺑소니. 대물 뺑소니는 여기에 잡히질 않거든요. 지금 대인 뺑소니만 잡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통계 한정 방식도 요새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대물이든 뭐든 간에 이 자동차 속에 블랙박스들을 많이 달고 다녀가지고 사실은 그 뺑소니 잡기가 예전보다는 좀 쉬워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어떤 겁니까? 참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워터파크 몰카 사건입니다. 그 여자 샤워실에 그 대만에서 수입한 그 몰래카메라, 비누 뚜껑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넘겨줘가지고 이거를 어떤 음란 사이트에다가 유포해가지고 이걸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방송에서 나왔는데 소란의 이 사이트가 문제가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소란의 사이트 경찰이 폐쇄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IP 주소를 또 바꿔가지고 이 회원들한테 우리 이 주소 이런 쪽으로 바꿨으니까 이쪽으로 접속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음란 사이트는 폐쇄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신고를 하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즉각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 워터파크 몰카 사건하고는 좀 다른 사건이지만 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이 전신을 찍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이건 다른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법원 판결이 있어서 더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몰래카메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그 성폭력 특별법상에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이걸 촬영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성적 욕망을 느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 생각이 뭐냐면은 전신을 찍었으면은 이거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타인의 신체를 갖다가 동의받지 않고 촬영을 했다. 이거를 형사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민사상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입법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이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몰래카메라 수입을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몰래카메라 뭐 만안경이라든가 안경 모양의 외국에서 들어오는 몰래카메라를 그렇습니다. 그거를 관세법 세관에서는 관세법 위반 관세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왔다. 경찰은 이거를 촬영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곳에다가 유포를 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이거를 전파법 위반으로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몰래카메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휴대폰 카메라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해가지고 이걸 유포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이거를 단속하는 것보다는 좀 이 사회의 어떤 병리 현상이고 이런 사람들을 찍는 사람들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벌 못지않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치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건 어떤 겁니까? 금년 이것도 1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김치를 남겼다고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 교사가 아이의 뺨을 때린 사건이죠. 이 교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다 설치해야 한다. 그렇죠.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 CCTV 달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CCTV 있겠죠? 효과는 있지만 CCTV 없는 데서 때리는 것은 사각지대. 그렇습니다. 학대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이 아이를 갖다가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맡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이게 병행해야 되고요. 이 어린이집 교사가 자기가 돌볼 수 있는 어린이에는 유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아동학대가 나왔으니까 그 최근에 문제가 되는 그 11살짜리 박모양. 아버지가 게임하고 동거녀하고 아버지하고 그렇습니다. 동거녀 친구하고 번갈아 가면서 감시까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굶기고 이거 진짜 논란이 그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아버지의 친권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 친할머니가 그럼 내가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섰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친할머니를 만약에 이 11살 그 애가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형사재판 받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라.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과연 할머니가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랑으로 키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할머니하고 친할머니니까 자기 아버지는 친할머니의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리 박모양은 아버지를 처벌해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보기도 싫다는 입장인데 이거 나중에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 보면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라우마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할머니를 갖다가 후견인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 누가 이걸 키울 거냐 제3의 기관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진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박모양이 진짜 우리 사회가 잘 키워줘야 될 아주 똘똘하고 똑똑한 어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기관이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어머니도 아버지와 헤어진 이 어머니도 지금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 어머니가 과연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이 아이를 갖다가 진정한 후견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법원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케어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동 학대 받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짚어봐야 될 올해의 사건 어떤 거 꼽으셨어요? 조이팔 사건이죠. 조이팔 사건. 조이팔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강태용 씨가 잡혔는데 중국에서 송환이 됐습니다. 조이팔 죽었냐 물으니까 조이팔 사망했다. 심지어 조이팔 아들까지 조이팔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이팔이 사망했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동영상, 사망진단서 과연 그것이 확실한가? 이건 의문점입니다. 또 하나는 조이팔이 숨겨놓은 재산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몇 조 원이랬는데 그 돈을 다 썼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조이팔의 친인척 중심 아들이 친구한테 맡겨놨다 해가지고 찾고 있는데요. 이 조이팔이 돈 찾아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피해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조이팔 씨 사건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사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찾아가지고 피해자 수를 줄이고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이팔
살아있다고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이팔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냐, 이 얘기예요. 저는 경찰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 조이팔은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왜요? 예? 조이팔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이팔 측근 외에는 없거든요. 친인척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조이팔을 죽었다고 해야 조이팔에게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러고 또 나중에 뭐라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 조이팔, 만일 조이팔이 살아있다면 끝까지 추적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조이팔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사망 진단서와 그 동영상이 과연 진본이냐 아니냐 이 부분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 이 부분은 수사를 안 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본이라고 그래도 조이팔이 그냥 가짜로 누워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 준 중국 의사가 아니 돈 받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망 진단서가 맞도록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조이팔 문제도 아마 2016년에도 이 문제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또 근데 이 즐거운 소식으로 만나야 되는데 사건은 그렇지 못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평택경찰 출신인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327님 주인공에 배제된 회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요. 우리들의 할머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기분이 좀 씁쓸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